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오펀AI, BROADCOM과 수십억 달러 규모 칩 개발 계약 체결, 그리고 중동에서의 승리에 이어 트럼프, 우크라이나 평화의 시선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중요한 기술 뉴스, 오픈AI와 브로드컴의 수십억 달러 규모 맞춤형 AI 칩 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전력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오픈AI는 인공지능 모델을 스스로 개발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챗GPT와 비디오 생성 프로그램 소라를 만든 그 회사입니다. 이번에 오픈AI는 반도체 제조의 강자인 브로드컴과 손잡고 앞으로 4년 동안 무려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칩과 컴퓨팅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10기가와트라면 얼마나 큰 규모일까요? 뉴욕시의 여름철 전력 수요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즉, 단순한 데이터 센터 몇 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오픈AI는 자체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엔비디아 같은 외부 기업의 칩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직접 자신들의 AI 모델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칩은 내년 하반기부터 브로드컴이 생산에 들어가며 그 결과는 오픈AI의 차세대 모델 성능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는 발표 직후 약 10% 가까이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를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은 원래 특정 AI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맞춤형 칩 설계로 유명합니다. 오픈AI와는 1년 반 전부터 협력해왔고 이번에는 서버렉과 네트워크 장비까지 공동 개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브로드컴의 이더넷 기술을 사용하며 오픈AI가 직접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외부의 데이터 센터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오픈AI의 컴퓨팅 능력 확장 때문입니다. 현재 오픈AI는 엔비디아, AMD 등 여러 회사로부터 총 26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를 넘어 미국 대도시 몇 곳의 전력 소비량을 합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막대합니다. 오픈AI는 이러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올해 매출이 약 130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AI 수요 폭증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약 5천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챗GPT의 주간 활성 사용자는 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엄청난 사용량을 감당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유 때문에 이번 브로드컴과의 협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브로드컴 역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AI 연산 속도를 높이는 맞춤형 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80% 넘게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함께 AI 시대의 핵심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알트먼과 그렉 브룩먼 사장은 최근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세계 곳곳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장기적으로 2033년까지 250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능력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10조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알트먼은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방식과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꿈꾸는 건 단순한 기업의 확장이 아니라 AI가 세상을 재창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2030년까지 연간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금액은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의 올해 매출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AI는 지금의 인터넷 혁명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오픈AI와 브로드컴의 협력은 단순한 칩 계약이 아니라 AI 산업의 새로운 전력 대전의 시작입니다.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AI 모델의 속도와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오픈AI와 브로드컴이 있게 될 것입니다. AI 산업의 다음 단계는 이제 하드웨어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느냐가 미래의 승자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최신 국제 뉴스, 중동에서의 외교적 승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중동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인질 석방과 휴전 중재에 성공하며
큰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오랜 전투가 멈추게 된 것은 그의 직접적인 개입과 압박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외교 무대는 술렁였고 유럽 지도자들은 이제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마친 뒤 이번 주 금요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잇따라 방문하며 그는 한 전쟁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다른 전쟁의 평화는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전쟁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응한 지역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핵무장 대국과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강력한 압박 외교가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고위 관리들은 중동에서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평화조차 아직 불안정한데 러시아가 쉽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푸틴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직 고위 인사인 프레드 플라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주요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이제 실질적인 중재자이자 평화조정자로 입증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샤르멜셰이크에서 열린 중동 평화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는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터키 등 각국 지도자들에게 하마스가 평화안을 거부할 경우 외교적 지원을 끊겠다고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결국 하마스는 인재 석방에 합의했고 트럼프의 압박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푸틴 대통령에게도 압력을 가할 수 있을지에 쏠려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월요일 SNS를 통해 하마스도 인지를 놓았다면 푸틴도 평화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 러시아에도 통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강화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제 제재나 2차 제재를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관리들은 지금이야말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막을 때라고 강조합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동시에 전시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는 그림자, 함대를 아직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법 유조선들은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통해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낼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토마호크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밀 타격 미사일로 사거리가 약 2,400km에 달합니다. 만약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된다면 키이우는 모스크바의 목표물을 훨씬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많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여전히 핵무기를 가진 초강대국입니다. 비엔나의 군사 전문가 프란츠 슈테판가디는 러시아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미국은 무리한 압박 전략을 쓰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결국 푸틴과 직접 휴전을 협상하고 젤렌스키에게 서명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유럽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자 외교적 후원국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에 반발하며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AP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미국과 중국 간의 소통이 재개됐다며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가 중국을 설득해 푸틴에게 전쟁 종식을 압박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크라이나 평화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두 개의 전쟁 외교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는 이미 가자지구에서 인재 석방과 휴전을 이끌어내며 자신의 외교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같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의 핵무기, 중국의 역할, 유럽의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스스로를 압박으로 평화를 만드는 협상가로 믿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과연 또 하나의 외교적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긴장의 불씨가 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